네, 이제 아이폰 수령하러 갑니다. 3시 15분까지 가야 되는데 집에서 명동까지 버스로 대략 한 3,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중간에 비도 오고 있고 지금 밖에 보시면 비가 내리고 있죠.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 좀 빨리 명동에 수정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즘 녹음에 자료 영상 편집한 콘텐츠로만 보다가 이렇게 브이로그 타입으로 가려니까 살짝 어색합니다.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왔다. 바빠. 더 비싼 걸 샀어요. 드디어 아이폰 16 프로 맥스 256기가 데저트 이글 데저트 티타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1차 출시 후의 기쁨이라는 거를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너무 좋고요. 지금 이 모델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영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핑크는 남자의 색깔 아니겠습니까? 데저트 티타늄이라고는 했지만 어찌됐든 핑크색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핑크색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리뷰어들이 이렇게 남기는 리뷰들의 그 영상을 살펴보면 데저트 티타늄의 진짜 색깔을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한번 제대로 제 눈으로 보고 어떤 느낌이다라는 거를 제가 진짜 진또배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개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뭐가네 이거? 색깔을 잘 몰라요. 아마 이 색깔이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금박이 핀 로즈골드 느낌이랄까? 로즈골드 자체가 금박이니까 좀 뭔가 말이 이상하죠? 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쏙 빠지는, 이것도 사실 애플이 특허를 갖고 있대요. 오야 오야 우와 오 엄청난 기계가 안에 들어있어요. 진짜 엄청 큽니다. 이거 젤리 케이스가 됐던 하드 케이스가 됐던 케이스를 끼운 아이폰의 크기와 거의 필적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크기가 엄청 커요. 지금 거의 케이스를 씌운 것과 거의 동일한 느낌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폰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비교해보니 폭은 그대로고 두께와 길이가 살짝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두께 때문에 그립감이 좀 변해서 커졌다고 느낀 것 같네요. 일단 요거 잠깐 내려놓고요. 어차피 이제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는 다르게 C2C가 들어가 있겠죠. 물론 15 프로 맥스에도 C2C가 들어가 있었겠지만 저는 C2C 케이블이 아이폰에 들어있는 건 처음 보니까요. 친절하게도 이렇게 유심 빼는 핀도 이렇게 넣어놔 줬습니다. 그래요. 친절합니다. 요즘 좀 화제가 된 게 있죠. 이제 더 이상 아이폰에 사과 스티커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간단한 이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아이폰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종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차라리 이걸 빼지. 스티커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통이 사라졌어요. 슬픈데 책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규제나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다 재활용 가능한 종이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또 잔뜩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수한물들은 잠깐 치워놓고요. 순수 220만원짜리 제품의 외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좀 색깔이 이게 로즈골드도 아니고요. 티타늄이 모래의 그 약간 붉은 그런 기운에 이염되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 예쁘게 이염되면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물 빠진 핑크 같기도 한데 이렇게 비춰보면 약간 이제 펄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서 갑론들박들을 좀 했는지 대충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 14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들이 사실 좀 공격적이었어요. 이 끄트머리가 좀 날카롭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살짝 공글려져서, 예전에 우리가 아이폰 6 때는 이렇게 그 모서리가 이렇게 좀 둥글었잖아요. 둥글었다가 각졌다가 둥글었다가 각졌다 했는데 그 중간 지점의 적절한 위치를 좀 찾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좋고요. 기타 등등 전원 버튼 있고 여기 버튼 있고 유심 들어가는 곳이 있죠. 이게 왜 좀 주목할 만한 점이냐면 미국 정발판에는 이 구멍이 없습니다. 그냥 이심으로만 처리될 수 있게 되는데 얘는 이심도 되고 물리심도 들어가는 이제 그 모델로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액정 보호 필름을 끼지 않습니다. 부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떼어버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시는 못 볼 이 말끔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액정의 유리 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의 좀 예술품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될까요? 16개의 세대를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다듬어진, 어떻게 보면 좀 마스터피스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마스터피스가 되어서 또 나오긴 하겠지만 이거 자체만으로도 좀 마스터피스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테두리 자체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생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스테인레스가 아니라 그냥 이게 그 티타늄이니까, 무게도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아이폰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볍고요. 새 거를 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가볍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물론 무게를 재면 쟤보다 무겁겠죠? 네, 또 틀렸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약 227g,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약 240g이었습니다. 잡설은 집어치우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 마크가 들어오면서 켜지기 시작을 하죠. 네, 좋습니다. 아, 너무 깔끔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영롱합니다, 영롱. 자, 이렇게 헬로우라고 나오고 있고요. 스와이프 하면 되죠. 이렇게 쓱 올리면 한국어, 이제 셋업을 좀 해볼게요. 대한민국 언어 설정을 하고 있죠. 텍스처 모양들, 빠른 시작, 근처 기기 검색 중. 저는 완전히 이거를 승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녀석을 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유심을 좀 빼야 됩니다. 유심을 좀 해서 이 녀석으로 옮겨와 보죠. 짜잔 하고 이제 켜보도록 할게요. 뾰로롱. 얘가 좀 더 늦게 켜지네. 희한합니다. 자, 이제 셋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대한민국. 사실 이제 새로운 아이폰에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서 기대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카메라 버튼 기능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뛰어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과 이제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했죠. 네, 옮겨지는데 거의 한나절이 걸리네요. 망했어요, 망했어. 일단은 오늘 이 콘텐츠는 아이폰 개봉만 하고 핸즈온만 좀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오히려 좀 가벼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무게를 재보니까 이 녀석 데저트 티타늄으로 핑크색 아이폰이 거의 227g 정도가 나왔고요. 아이폰 그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14 프로 맥스는 오히려 더 무거워서 240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확실히 티타늄이 들어가서 가벼워지긴 확실히 가벼워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길이는 더 이제 증가해서 굉장히 좀 더 커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 이는 전작 대비 늘어난 무게라고 하네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는 221g이었습니다. 폭 길이는 그렇게 막 크게 늘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립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소재의 변화와 이 그 끄트머리가 이제 공글려져 있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립감이 조금 더, 모르겠어요. 이게 왠지 얘가 조금 더 작다라는 느낌이 더 들어요. 초선에 더 착 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서는 두께감이 조금 더 두꺼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두툼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가벼워졌는데 휴대폰 자체는 더 뚱뚱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립감이 조금 더 부풀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들이 강해서 신기한 느낌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 그립감 자체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티타늄 부분의 터치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게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딱 반들반들해가지고 착 붙는 느낌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옆에가 이제 반들반들해가지고 이렇게 저항감이 느껴져요. 그 습기 때문에. 근데 얘는 뭔가 이렇게 공기반 금속반 뭐 이런 느낌이라서 여기에 좀 미세한 스크래치드 메탈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 이 감촉 자체가 쉽게 떨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강력해서 이게 좀 그립감은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카메라 아일랜드인데, 이게 이제 카메라 아일랜드가 얘보다 더 두꺼워졌는가 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더 두꺼워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구경 자체는 자로 재봐야 될 문제긴 한데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크기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카메라 선 부분에는 크게 다른 점을 좀 못 느끼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카메라 버튼 자체가 물리 버튼이기도 하고 이제 이 터치 버튼이기도 하다는데 누르니까 실제로 좀 눌립니다. 근데 이 눌리는 느낌 자체가 일반 버튼 눌린다라는 느낌은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일반 튀어나와 있는 이런 다른 물리 4개의 물리 버튼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눌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를 버튼이다 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버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수준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푹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아이폰들과 그렇게 크게 감촉이나 어떤 느낌에서 차이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이제 유튜버 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세로 비디오나 세로 카메라를 찍을 때는 불편하다라는 이야기, 조금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저는 너무나도 최적의 자리에 엄지손가락의 끝부분에 딱 맞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나중에 세로로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좋게 편하게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사용성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겉 재질만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폼팩터라고 해야 되나요? 새롭지 않지만 새로운 느낌? 그런 느낌의 아이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이 아이폰을 픽업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쭉 팔로우업을 해서 이렇게 개봉기 핸즈온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간략하게 카메라 버튼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사용의 다른 느낌, 사용상의 다른 느낌들, 그리고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올 자리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폰 데이터 전송이 내일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을 픽업하고 핸즈온까지 한 거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고요. 이미 수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는 사전에 다 요거를 입수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그런 수많은 리뷰들을 남기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빨리 좀 따라가는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기능에 심취해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후발주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세밀하게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애플워치와 아이폰에 대한 세부적인 리뷰들을 남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채널 주목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꼼빡!